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미성년 자녀를 주주에 넣을지 고민이 많이 하시죠? 아마 자녀를 이미 넣으신 분들도 있고 설립 고민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통상 가족법인 주주에 미성년 자녀를 넣으면 소득 출처 마련이나 자산 이전 효과에 좋다고 설명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가족법인이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21년차 세무사이자 국세청 11년 3.1회계 법인에서 사무까지 7년 근무했고 가족법인 책을 낸 저자입니다. 그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오늘은 가족법인에 미성년자 주주를 넣었을 때 왜 증여세가 과세되었는지, 가족법인 운영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쉽게 듣기 힘든 가족법인 사례와 상속증여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정보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법인의 주주로 자녀를 넣고 부모가 대표이사로 법인 사업이나 투자를 운영하고 법인의 자산가치를 올리는 경우 자녀는 법인 자산가치의 상승분만큼 주식 지분에 기대하여 편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편법적인 자산가치 상승의 이전을 막겠다는 조항이 있고, 이게 가족법인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조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성년자처럼 자력으로 자산가치 증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모 같은 특수관계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미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자녀에게 오르기 전의 가격으로 증여해주고 그 예정된 차익을 누리게 해주면 그 차익은 증여세 없이 이전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럼 이게 조사 사례에서 가족법인과 주주인 자녀에게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부모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용인의 아파트 신축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냈었고, 용인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수입이 미래에 늘어날 테니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되자 가족에게 그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었고, 과세관청은 5년 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된 것이라며 주식을 증여받은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처럼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되고, 부모로부터 돈을 증여받거나 돈을 빌려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기업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고 자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자산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시행, 사업에 인허가 사유가 발생해서 재산가치 증가가 있어야 하고 그 상승가치가 일정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가족법인의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자력으로 자산가치 상승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부모에게 받거나 빌린 돈으로 가족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가족법인이 해당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투자 정보가 있어서 5년 이내에 가족법인을 투자에 참여시키고 법인 가치가 상승되어 자녀의 주식 가치가 상승된 경우입니다. 이 투자 정보가 기업 내부 비공개 소스거나 사업 인허가나 개발 사업의 시행인 경우가 과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가족법인의 운영은 부모의 능력과 정보력으로 운영될 텐데요. 과거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 중 개발 사업의 시행을 건물의 사용 승인일로 봐서 과세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하여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인데요. 토지 개발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발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 신축 같은 건 가족법인으로 가장 많이 하는
투자 형태 중 하나인데요. 주주로 자녀가 들어간 게 문제가 된다면 굳이 가족법인을 시작할 요인이 적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어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행정청의 고시가 수반되는 토지 개발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건물 신축은 대상가치 증가 사유인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세 요건에 해당되려면 개발구역 정보를 미리 알고서 토지를 매수 후에 5년 안에 행정청의 고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내부 정보를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 가족법인 주주에 자녀들을 넣고 투자를 하는 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법인 주주에 미성년 자녀를 넣을지 고민하셨던 분들 불안감이 해소되셨나요? 건물주분들의 자산 승계나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에 가족법인만큼 효율적인 세테크 수단이 또 없습니다. 특히 고액의 건물 승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족법인을 활용하더라도 단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시면 가족법인을 활용한 건물의 사전 증여가 왜 좋은지 설명해 두었으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법인 책을 쓴 가족법인 전문가 국세남,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